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두 번째, 덫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덫 중에서도 버림받음의 덫이 있는데 과연 이 버림받음의 덫은 뭘 의미하는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멘탈 스토리 1번에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정신건강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축이 있어. 하나는 병리적인 질병 모형의 축이 있고 하나는 적응적인 성장 모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병리적인 질병 모형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정신질환은 일리스야. 그러니까 멘탈 일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가 건강한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들어봤던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0을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내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 그게 질환 상태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인 질환의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0입니다. 그거를 건강하다라고 바라보는 모델이 바로 병리적인 질병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뭐가 마이너스인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는 병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인과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어. 몸이 뭔가 아파. 열이 나. 하게 되면 그 열을 유발시키고 있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서 열을 내리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과론적인 해석입니다. 마찬가지야. 정신건강도 병리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인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내가 우울해, 내가 불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증상이야, 결과야. 그러면 그 증상, 그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나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인식하게끔 해서 더 이상 그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증상으로부터 회복되는 거, 그거를 정신,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마이너스는 뭘 말하는 거야? 즉, 원인은 무엇인 거야? 우울의 원인, 불안의 원인, 분노의 원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의 원인은 무엇이야? 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마음은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작동되어서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요인으로서 하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인이 바로 덫이라고 하는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덫은 뭐야 그럼? 라고 했을 때 덫은 일단 나의 과거 혹은 나의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행동이라든지 더 넓게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덫을 내려놓는 것처럼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일명 덫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덫은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쉐마라고 원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적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제 덫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서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인 것이고 이 덫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게 되면 일단 내가 타고난 기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질에 덧붙여서 나를 양육했던 양육일들이 어떤 양육의 방식, 어떤 양육의 태도가
들어와서 이게 상호작용하게 되어서 나한테 갇히게 되는, 나로 사로잡히고 있는 이런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덫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덫 중에서 첫 번째, 버림받음의 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덫은 일종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토가 바로 이제 버림받음의 덫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떠나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매달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까봐, 그래서 나를 떠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덫들을 우리가 이제 버림받음의 덫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덫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증상이 있는가 했을 때, 특히 친밀한 관계, 예를 들게 되면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연인 혹은 배우자, 이러한 버림받음의 덫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거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사소하게 갈등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어려움을 너무 크게 인식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버림받음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언제든지 이 관계가 끝날 거야. 그래서 끝날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늘 마주하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불안 증상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또 상실의 과정을 경험을 할 바에야 그냥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고 냉정하게 좀 혼자 있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서도 늘 저 사람을 의심하는, 그래서 희망과 의심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한테 늘 관심을 갖는다든지, 우리는 보통 희망적인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희망적이면서도 의심을 갖고 있는, 의심을 수반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버림받음의 덫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할 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딱 이것 때문에 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사람으로부터 너무 어렸을 때 분리가 되어서 그 불안의 강도가 너무 크게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린 시절 부모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거야. 아니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버림받음의 덫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나를 나의 양육자가 일찍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든지,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나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혼자 내가 독립되어 있는 개체가 될 때까지 좀 돌봐줘야 됐던 사람들이 나로부터 좀 떠나갔거나 분류됐거나 버려졌거나,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림받음의 덫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버림받음의 덫을 내가 갖고 있어. 이걸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지는 않지. 내가 이제 이 버림받음의 덫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노력으로 어렸을 적에 나의 부모,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는 이해는 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해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덜 성숙했거나 나의 양육자들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생존 전략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해를 좀 해줘서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패턴이 과거의 관계를 맺고 있는 패턴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면 앞으로의 관계 패턴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좀 찾으면 좋은 사람을 좀 믿어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몰라.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믿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으면 의심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좀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버림받을 게 무서워서 자꾸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매달린다든지 자꾸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인연이라고 하는 게, 관계라는 게 어느 시점에는 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별에 대해서 아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되 너무 그 이별에 과잉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로잡힌다라는 건 뭐냐? 슬프지만 나의 일상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프지만 나의 일상은 돌아가는 거. 그런데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서 나의 일상조차를 하지 않는 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셔서 내가 자꾸 과거보다는 나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